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실제 이 주식 투자를 실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연간 수익률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피터 린치는 전문 투자자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연 한 12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가 말하는 그 적정 기대 수익률,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종목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연간 기대 수익률을 원하시냐고 질문을 했었죠. 피터 린치가 주식시장에서 연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25에서 30%의 수익을 거두면 만족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평균 30%라는 이 수익률은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도 생애 수익률이, 물론 기간이 엄청 길지만 생애 수익률이 22%고 이 책의 저자 피터 린치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는 13년 동안 29%의 수익률을 올려서 30%는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는 크게 가지려 했다고 꿈을 크게 가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피터 린치는 3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정말로 중요하게 투자해야 될 순간에 포기하기 쉽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적당하냐 하는 게 문제겠죠.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보다는 당연히 좋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4에서 6%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수익률이 10% 정도라고 해요. 이 책이 쓰인 지 20년이 지났고 미국 주식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임을 감안했을 때 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을 때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들어간 시간과 노력만큼의 추가 수익은 있어야 되고, 그 적정 수준이 12에서 15%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특히 종목 수는 어느 정도만큼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터 린치는 적정 종목 수는 한 3개에서 한 10개 정도라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 이 소규모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담지 마라. 피터 린치도 책에서 뭐가 맞다 이렇게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보다는 포트폴리오 종목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종목에 강점이 있고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종목들을 모두 보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종목이 1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조건에 충족을 하면 1개든 10개든 모두 보유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서 신성장 동력이 보이고 그게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 종목이 있으면 현대차든 모비스든 뭐 만도든 다 사라는 거죠. 제일 위험한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니까 이 분산 투자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 이것저것 다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분산 투자는 소액 투자자를 괴롭히기만 한다고 하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충족하는 종목이 3개, 5개, 10개가 아니고 1개밖에 없어. 이럴 때는 몰빵 쳐야 될까요? 또 그건 아니죠.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노력해서 열심히 찾은 종목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포트폴리오라면 3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터 린치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봤는데, 그럼 이런 우리 같은 직장인 개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은 리스크 대비 한 20% 정도 되는 금액은 빼놓을 것 같아요. 이 20이라는 자금은 상황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좀 예비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80이 남았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돈 80이 남았고, 제가 아까 피터 린치가 말한 대로 종목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서 미래 이익이 확실히 나고 성장할 게 확실한 기업을 제가 발견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종목들이 3개 이상이야. 그러면은 이 80을 골고루 이 3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찾아낸 종목이 한 종목이라고 치면은 제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80 중에서 한 40 정도만 사고 40 정도는 또 다른 종목을 발굴한 후에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또 좋은 산업군, 좋은 섹터에서 또 한 2개 정도 종목이 괜찮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나머지 그 40에서 또 나눠서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산 투자, 이 종목 수에 관해서는 이것도 다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요 분산하는 종목 수 자체도 좀 개인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유자금 3억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는 예비 전력으로 빼놓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3억에 20%니까 6천이죠? 6천 예비 전력 빼놓고 2억 4천으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낸 종목이 예를 들어 3개예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8천씩 3종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제 깜냥으로는 한 종목에 8천만 원씩 넣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쫄리는 액수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1억이 있어서 예비 전력 2천 빼놓고 8천만 원으로 3종목에 나눠 들어가면 한 종목당 평균 한 2,600, 7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금액은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잘 성공을 해서 차근차근 나의 깜냥이나 배포도 좀 늘리면서 나의 이 투자 자금 여유가 늘어나면 날수록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상황 아니에요? 막 투자해서 점점 자금이 불어나고 나의 깜냥도 넓어지고 해서 종목 수가 쫙 늘어나는, 저 그 상황이 오면 좋겠네요, 저한테. 네, 오늘은 적정 기대 수익률하고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주책연구소 한 줄 매물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운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종목 수를 늘려가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